마지막 중국전 8강 진출 확정하고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정반대로 8강에 실패, 그것도 대실패하고 이 경기를 보고 있네요. 네, 참 지금 현재 3회 말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3회 초에 대거 8점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스코어로는 12대 2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뭔가 많이 좀 씁쓸하죠. 그렇죠. 네, 어제 좀 어느 정도의 이런 경우의 수도 신락 같은 그런 희망도 있었지만은 오늘 호주와 체코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제 8강 진출이 완전히 좌절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 우리 야구 대표팀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경기를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국과 일본 전통적인 그래도 야구 강국에 속하는 나라들이고요. 또 근데 체코와 호주는 변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사전 평가에서도 전체 20개 나라 중에서 뭐 19위다, 20위다 이런 순위를 들었던 나라들인데 이 두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뭐 철저하게 준비했고 뭐 또 절실했는지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호주도 그렇고요. 그렇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초대 대회에서부터 WBC를 꾸준하게 나왔던 그런 팀이었고요. 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세영 기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이 투잡을 뛰는, 그러니까는 본업이 있으면서 이번 WBC를 위해서 이 팀을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일본까지 이렇게 온 그런 어떤 이 선수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체코의 이제 그 경기 도중에 이 체코의 그 하딤 감독이 이제 투수를 던졌던 이 슈나이더 선수에게 그러니까 이제 공을 이제 건네받으면서 이렇게 90도 인사, 폴더 인사를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고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야구에 대해서 정말 이 존중하는 마음, 네. 그리고 선수를 향해서 뭔가 그런 존경심을 담은 그런 어떤 이 모습들이 저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야구 대표팀 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좀 그런 어떤 야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뭔가 그런 어떤 좀 계기의 이 무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져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체코 대표팀이라든가 또 호주 대표팀의 그런 어떤 이 사례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어떤 뭐 기술만 뭐 그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 팀의 어떤 좋은 점들을 좀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는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WBC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빠진 가운데 A조와 B조의 8강전 대진 다 확정이 됐죠. 이제 각조 1, 2위가 경쟁하는 8강전 대진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A조와 B조가 일단 모든 일정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제 B조는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경기가 이제 치러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A조가 굉장히 이번 이 WBC에서 가장 치열한 순위 경쟁. 그러니까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역대 통틀어서도 가장 치열한 그 순위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5개 팀이 모두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WBC가 각조 1, 2위 팀만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그런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5개 팀이 모두 네덜란드, 대만, 쿠바, 파나마, 이탈리아가 2승 2패 동률을 이루니까 팀 간 경기의 실점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경우의 수를 따졌던 그런 부분들 실점률까지 다 따지면서 쿠바와 이탈리아가 최소 실점률 1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가 A조 1위, 이탈리아가 A조 2위를 차지했고요. 좀 반면에 이제 네덜란드가 초반에 2연승을 달리면서 A조에서 독주를 초반에 좀 보여줬었는데 이후에 이제 2연패를 당하면서 아쉽게 이제 3위로 내려갔고요. B조에서는 일본이 1위 그리고 호주가 2위로 8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러고 떨어지면 부끄럽지도 않을 텐데 네. A조가 다 부럽네요. 네네. 근데 그 A조를 보면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쿠바가 패를 하면서 쿠바 야구가 이렇게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쿠바가 8강에 1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쿠바가 2연패를 당했을 때만 해도 아마야구 최강국이 뭐 몰락하는 건 아닌가 했는데 확실히 쿠바가 저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파나마와 대만을 잇따라 꺾고 결국은 이 최소 실점률로 해서 A조 1위로 기사회생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참 이 의외로 사실 네덜란드가 이 조에서 조금 더 강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메이저리거 출신 선수들이 또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좀 밀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이 평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대회에서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누르고 A조 2위로 10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바와 이탈리아. 그런데 이탈리아는 감독 이름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박찬호 해설위원이 예전에 한창 이제 현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때 이 박찬호 선수의 이 공을 받았던 포수였죠. 마이크 피아자가 네. 현재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피아자 감독이 예전에 2006년에 1회 대회 때죠. 그때 이탈리아 대표팀 선수로 뛰었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이 이탈리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뭔가 뛰는 게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예 이 이탈리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서 또 이렇게 이탈리아의 10년 만에 WBC 8강 진출을 이끈 감독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참 뭐 그리운 이름입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던지고 마이크 피아자가 치고. 그랬죠. 네. 네. 몬데시 뭐 등등.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데 네덜란드는 충격이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2006년 1회 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네덜란드가 1라운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리거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 산더 보아츠 그리고 이 선수는 워낙 또 현역 최고의 유격수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전현직 빅리거가 참 여럿 포진한 그런 어떤 강팀이었는데 지난 11일에 대만과의 경기에서 5대9로 졌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뭔가 좀 상황들이 꼬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경기였던 이탈리아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예상보다 좀 일찍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8강전 뭐 속이 쓰립니다만 그래도 뭐 B조 조별리그 결과 정해진 8강 대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A조 1위와 B조 2위, B조 1위와 A조 2위가 맞붙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 이탈리아가 맞대결을 펼치고요. 그리고 쿠바와 호주가 역시 또 맞대결을 펼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열리기 전에 평가도 그랬고 4강행 정도는 유력해 보이는데 그래도 8강전이 지금 굉장히 현지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오타니가 선발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 오타니 선수가 이 8강전에 선발로 지금 내정이 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된 상황,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과 이 소속팀인 LA 에인절스와의 사전 협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건데요. 사실 그 오타니 선수가 오는 31일에 이 오클랜드와의 이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 선발로 현재 낙점된 상태거든요. 이전에 제가 이 WBC 투구 규정에 관한 것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8강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서면은 최소 이제 80개 이상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강전과 결승전은 던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명 타자로는 나설 수 있지만 투수로서는 이제 더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오타니 선수가 이제 그 전 이후에 그러니까 시범 경기 일정과 이 정규 시즌 개막전 일정을 감안해서 이 8강전에서 던지는 것으로 이미 이게 지금 낙점을 받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오타니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서는 만큼 일본 야구 또 일본 매체에서의 관심도 아주 후끈 달아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뭐 객관적인 전력은 일본이 뭐 앞서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쿠바 대 호주의 8강전은 어떨까요? 아, 이 경기는 참 예측 불허인 게요. 그러니까 호주는 뭐 말 그대로 언더독의 반란이죠. 네. 그리고 쿠바도 초반에 2연패를 당했는데 이후에 지금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2연승을 하고서 그것도 지금 A조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초반의 분위기를 어느 팀이 잡고 가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현재 이 좀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쿠바가 최근에 2연승을 달리면서 일단 분위기를 바꿨고 네. 예전에 또 이 WBC에서의 또 그런 또 토너먼트에서의 어떤 강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쿠바가 다소 좀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WBC 이변의 연속입니다.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미국이 멕시코한테 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애리조나 이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한 4만여 관중이 몰렸거든요. 네. 굉장히 꽉 들어찼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 홈 관중들의 이 열렬한 응원이 이제 뒷받침이 됐는데 경기에서 이긴 거는 멕시코였습니다. 그것도 11대 5로 멕시코가 미국을 제압했는데요. 원래 이 경기가 그러니까 8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콜드 게임으로 질 뻔했었어요. 2대 11로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8회에 겨우 이제 석점을 추가를 하면서 5대 11로 겨우 이제 점수 차를 좁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점수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미국 마운드가 말 그대로 무너졌고요. 이것을 또 틈타서 멕시코가 정말 이 미국 투수진을 두들겼습니다. 정말 이
오늘 이 한 경기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멕시코의 이 화력이 좀 토너먼트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저는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무너지는 과정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마운드가 무너지고 콜드로 질 뻔하고 꼭 마치 거울을 본 듯하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그 미국이 속한 C조의 현재 순위는 어떤가요? 현재 캐나다가 영국에게 오늘 이 같은 날 18대 8로 홀드 게임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조 선두로 올라섰고요. 어제 멕시코를 콜롬비아가 5대 4로 제압을 했거든요. 현재 콜롬비아가 한 경기만 치른 상태에서 C조 2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이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 2패로 5위를 달리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만약에 자력으로 이 8강에 올라가려면요. 남은 두 경기 다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 지금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미국이 참 이번 대회 말 그대로 배수진을 쳤거든요. 이 몸값만 4,923억 원이라고 하니까 네. 연봉으로 따졌을 때 이 과연 이 미국 대표팀이 토너먼트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앞으로 이 1라운드의 C조의 판도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위태위태하네요.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그렇네요. 내일 일단은 캐나다와의 경기가 3차전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캐나다도 보니까 뭐 우습게 볼 그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도 어쨌든 메이저리거들이 포진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WBC에서도 이 다크호스급으로 분류가 된 팀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멕시코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던 이 분위기를 추슬러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D조도 역시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조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다른 팀들이 좀 2위를 놓고 다투지 않겠나 했는데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오늘 이 푸에르토리코를 상대로 해서 9대 6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이 D조에서 2연승으로 조 1위에 올라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현재 이제 1패를 안고서 이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현재 니카라과를 상대로 해서 3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2위에 지금 올라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 두산 베어스에서 활약을 했던 이 강속구 투수죠. 로버트 스탁 선수가 이스라엘의 마무리 투수로 등판을 해서 3진 2개를 빼앗으면서 승리를 지키는데 또 일조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현재 D조 순위고 베네수엘라는 거의 8강의 8분응선까지는 금방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나머지 순위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현재 이스라엘이 1승으로 2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가 1승 1패로 3위,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아직 한 경기만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1패에 4위, 그리고 니카라과가 2연패를 당하면서 5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남은 경기에서 이 이스라엘과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물론 푸에르토리코도 아직까지 이제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 팀 사이에서 2위 자리를 놓고 아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의외인 게 사실 이번 대회를 앞두고서 좀 얘기가 나눴던 파워랭킹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이 1, 2위를 다퉜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과 거의 뭐 대등한 그런 어떤 이 실력을 갖췄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모든 그런 어떤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도미니카 공화국에 밀리는 그런 어떤 이 양상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현재 뭐 MLB 신인왕이라든가 홈런왕, MVP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가 과연 이 남은 뭐 1라운드뿐만 아니라 2라운드 이후에서도 또 어떤 그런 실력을 발휘할지 이 베네수엘라도 우승 후보로 현재로서는 좀 꼽을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스포츠는 뭐 전력 분석이란 것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라는 게 이번 WBC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대회는 A조의 2승 2패를 거둔 5개 팀의 상황도 그렇고요. 모든 그런 어떤 상황들이 하나하나가 참 이 변수로 작용을 하고 그게 또 순위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한민국이 탈락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다른 팀들을 또 앞으로 남은 이 WBC 일정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런 변수들 또 이 순위 싸움들 또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많이 뭐 승부가 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참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뭐 분노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김재한 기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오늘 이 마무리 경기를 잘 치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험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좋았던 부분보다는 좀 나빴던 부분들, 아쉬웠던 네.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곱씹으면서 선수들이든 뭐 스태프들이든 또 대회 관계자들이든 대표팀 관계자들이든 모든 구성원들이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야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 경기 한국 대 중국의 경기 상황 짚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현재 4회 초 대한민국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고요. 무사 만루인 상황에서 13대입니다. 아마도 콜드로 게임이 정리될 것 같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WBC 리포트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